일본 내에 아베에 대한 여론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리로 있으면서 까불 때가 좋았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망신을 당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북이 된 지 옛날이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24일 일본 검찰은 아베의 비서를 벌금 100만엔, 약 1,100만 원의 약식 기소하고 아베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검찰의 발표와 함께 아베는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회계 처리를 모른다부터 시작해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로 끝나는 회견이었습니다. 중의원 의원직 사퇴와 자민당 탈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피해갔습니다. 오늘은 국회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판박이 변명을 또 늘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울 뿐 아니라 격분하고 있으며 폭발일보 직전입니다.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아베는 나는 총리 역할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회계 처리는 전혀 모른다. 나는 사무실의 운영이 정확한 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사무실 책임자에게 맡겼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절대 불법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책임자가 진실을 이야기해줬다면 나는 바로 정정하고 사과를 했을 것이다. 미리 정직하게 말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달 11월에 비서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보고 책임자에게 확인을 했다. 그때 진실을 알았다. 나는 그때서야 사무실 책임자에게 사실을 들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적 책임은 없다. 정치적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국민에게 보고할 때에는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에 앞으로 계속 부응하겠다. 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고 언론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어이없어 합니다. 이미 정치자금법에 해당이 된다고 지적이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호텔 영수증을 확인했다. 정치자금 보고서도 확인했다.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지금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모든 내용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1년 내내 118번이나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나는 며칠 전에 알았다. 책임자 잘못이다. 나는 법적 책임이 없다. 라고 하니까 언론과 국민들이 황당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영상이 계속 방송에서도 재방영되고 있고 거짓말을 하는 영상 증거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또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낯짝 두꺼운 쪽으로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아베가 벚꽃 보는 모임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118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확인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베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최악입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아베의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가 85%일 정도입니다. 아베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기자회견을 했다. 납득이 되는가? 라는 여론조사에 대해 83.3%의 국민이 1%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100% 이해가 된다. 라는 황당한 답변도 9.1%가 있지만 대부분 아베의 변명은 말도 안 된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당장 언론과 국민들은 트위터와 댓글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총책임자 아베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나 언론 기고를 통해서 많은 야당 의원들과 게스트들이 아베는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합니다. 라는 트윗 운동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24일 오후 7시경에는 게시물이 16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불기소 처분이 속보로 전해지고 아베가 기자회견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만큼의 거액을 비서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라 라는 게시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청원 사이트에도 당장 아베를 구속해라 라는 청원이 들어왔고 바로 10만 명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시일구로 우울한 일본 국민들에게 완전히 동네북이 하나 등장한 것입니다. 트윗뿐 아니라 댓글에서도 비난하는 글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기자회견의 댓글도 엄청났습니다. 아베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가? 아베는 틀렸다고 분명히 말해라.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사법부는 정부 입맛대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해라. 남자로서 한심하다. 아이들이 아베를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본의 앞날은 어둡다. 불기소 처분과 기자회견 뒤에 달린 댓글들은 짧고 굵습니다. 자민당을 토벌하고 해체해라. 아베 부부는 벌을 받아야 한다.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증거가 넘친다. 스가도 알고 보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 에도 시대라면 모두 할복했다. 7년 내내 거짓말로 채워온 아베 정권이다.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혀를 뽑힐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를 다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베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를 멀리하는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혹시 다음 총리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몰려다녔는데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아베의 영향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애물단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리로 있으면서 횡설수설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할 때는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서히 그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와서 흥분하는 일본인들도 어이가 없기는 하네요. 아마 앞으로 아베는 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것입니다. 아베의 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청소하고 셔터 내리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고용과 생활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임시가기에서 결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108조엔이다. 리먼 쇼크에 대응해 2009년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 56조 8천억엔의 2배에 육박한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로는 20%에 해당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도쿄도 등 7개 도보현에 긴급 사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누적 감염자 수와 감염자 증가 속도, 의료 체제 정비 등을 놓고 전문가와 협의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속도로 일본 내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감염자는 2주 후에 1만 명, 한 달 뒤에는 8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인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대인 접촉을 70에서 80% 줄이면 2주 후에는 감염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감염증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감염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미 자신은 감염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특히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여러분이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서 도시나 도로를 봉쇄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전차와 버스 등도 계속 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경증 감염자 수용을 위해 간토 지역에 1만실, 간사이 지역에 3,000실의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초진에 대해서도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1시간 이상 이어져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회견 중에 가장 길었다.
한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이날 긴급 사태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요청하는 대상은 중앙정부와 협의한 뒤 오는 10일 발표하고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필 일본 vs 어때 한국 진단키트 일수출 여부 두고 갑론을 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의 일본 수출을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진단키트 일본 수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핀테크, LED 제조기업 라이브 파이낸셜은 7일 진단키트 생산업체 솔젠트와 일본 독점 판매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솔젠트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라이브 파이낸셜을 통해서만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진단키트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면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던 점을 언급하며 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반면 일본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인 만큼 그 대상이 일본이더라도 진단키트 수출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국가가 많아서 일본 말고도 수출할 곳은 널렸는데 왜 굳이 일본에 팔아야 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승인해주면 실망할 거다. 승인하더라도 다른 나라부터 순서대로 수출하자. 이 시국에 진단키트를 호락호락 그냥 내주냐 등 일본에 수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내세우며 수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약품 수출을 감정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감염병 진원지가 가까이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엔 좋지 않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라 일본인이 한국에 직접 안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전염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에 진단키트 수출이 필요할 것 같다. 전염병은 얘기가 다르다. 전 세계가 안정돼야 끝난다 등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진단키트명을 독도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처럼 수출은 하되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팔고 제품명은 독도로 하자. 컷표기에 일본어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면 한다.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서 팔면 용서해주겠다 등의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누리꾼들의 설전과는 달리 특정 국가로의 수출만 제한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긴급 사용 승인된 5개 제품은 생산량이나 수급량 등을 감안해 수출을 결정한다. 면서도 국가를 지정해 수출 허가를 내주진 않고 허가를 받은 업체는 어느 국가에든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결정된 것 또한 아니다. 라이브 파이낸셜 측 관계자 솔젠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라이브 파이낸셜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일 뿐 판매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협의를 거쳐야 진행된다고 밝혔다. 드디어 일본의 경제 파탄이 시작되는구나. 일본 총리는 경제 충격 등을 우려해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에 소극적이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자 떠밀리듯 선언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달 2일 이미 97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적신호가 켜진 지 꽤 됐음에도 아베 총리가 6일에서야 긴급 사태를 선언할 뜻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아사히 신문은 그간 아베 정권이 긴급 사태 선언에 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6일 분석하고 전날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 것은 선언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경제에 끼칠 영향을 의식한 것이 긴급 사태 선언을 주저한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달 3일 긴급 사태의 신속한 선언을 주장한 한강요에게 경제가 말도 안 되게 된다고 반론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에 더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긴급 사태 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두 측근의 태도가 아베 총리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은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해온 원동력이라며 아베 정권이 그간 경기 후퇴 우려 때문에 신중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긴급 사태까지 선언하면 경제 상황이 한층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